83년도에 그 직장에 대우중공이라는 그 제조업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그 코픽스라는 그 제조 공정 관리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. 그거를 이제 그 공장에다가 진입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7년도쯤 돼가지고 IMF 때죠. 그때 대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메디오피아라는 회사의 그 장희롱 총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.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.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한번 같이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조인을 한 게 지금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 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메디오피아에 조인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LMS라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숭실대학교의 그 오해석 교수님 이때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던 중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인큐베이팅하는 개발 소스를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LMS를 개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 LMS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가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 당시에 한 5, 60개 대학을 저 메디오피아 LMS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파하게 되고 이러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은 이러닝 교육을 안 했어요.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늘 생각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게 돈이 되는 것일까? 이게 뭐 산업으로서 크려면은 이게 뭐 돈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.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손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메가스터디가 간단한 어떤 시스템과 그 당시에 그 강사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그냥 바람을 일으켰죠. 제가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장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 게 저는 메가스터디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산업적으로요. 그래서 당시 저도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메가스터디를 모델로 해가지고 몇 가지 업체들을 강사분들을 접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강사 한 분이 이제 몇만 명의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자리를 옮기면서 할 때 연봉이 뭐 10억을 먼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런티를 해야 되고 굉장히 고가의 그 투자를 요구를 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가스터디는 했고 저는 그거를 이제 안 했고 그런 차이인데 제가 보면은 이러닝 산업의 포인트가 첫째로는 이제 콘텐츠 제조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LMS 같은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서비스까지 해주는 회사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러닝 산업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러닝 공급 시장이 있었는데요. 이러닝 공급 시장도 이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해가지고 상당히 비약적으로 매번 올라갔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러닝 사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.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그래도 기업체 측면에서 이제 좀 했던 회사들이 나오는데요. 요거는 이러닝 기업의 성장과 전환이나 중에서 이러닝 발전 산업협회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러닝 산업협회가 지금 계신 곽덕근 부회장님께서 이러닝 산업협회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을 갖다가 앉히시고 협회를 묶어서 한 20여 개 회사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돌아가는 그런 사적 단체였습니다. 그런데 이 이러닝 산업협회가
이런 회장님들의 그 노하우와 노력에 의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의 그 이러닝 발전 법안을 개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닝 산업 발전 법안을 만들 때 사실은 저런 법안을 가지고서 맨 처음에 교육부로 갔더니 교육부에서는 이론이라는 게 뭐냐, 이게 러닝머신이냐 뭐야 하면서 잘 모르는 개념이었고요. 그 다음에 노동부로 갔더니 노동부는 아주 관심도 없었습니다. 다행스러운 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이창환 과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의 파트로 이런 과를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분이 관심을 갖고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산업발전법을 산자부에서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대표이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장희롱 그 당시에 이제 일대 그 메디어협회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하고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산업발전법을 만듦으로 해서 그 후로 이제 그 회사들이 좀 나라의 그 예산을 좀 확보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회사들을 잠시 좀 리뷰를 해보면은 IBM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. 삼성 SDS, 캠퍼스 21, 메디어협회 테크놀로지, 영산정보통신, 미래넷 뭐 이런 초창기의 그 회사들인데 아마 지금 여기 이 중에서 반은 없어진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만큼 이런 시장이 회사 차원에서는 영향하기 어려웠던 해고요. 그래서 보면은 서비스를 했던 회사들은 이제 크레디오, 뭐 에듀엘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했던 회사들이 레이 시스템, 뭐 중앙 ICS, 위드 커뮤니케이션스, 디운에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, 그 다음에 LMS를 개발했던 회사들이 이제 메디어팩 테크놀로지, 뭐 대우정보 시스템, K1, 유비온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없어졌고 또 일부의 회사들은 또 상장이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. 예,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